메타 모델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면은 우리의 이제 인식의 한계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심층 구조의 언어를 실제 표준 구조 언어로 제대로 다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왜곡시키고 삭제시키고 일반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 삭제, 일반화된 잘못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 형태로 도전을 하게 될 때 이걸 메타모델 도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메타모델 위반과 메타모델 도전이 같이 연결되는데 이게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먼저 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마음으로 이수역에서 3인이 4개의 풍문을 지나 5기를 가지고 6%를 씹으면서 7수를 지나서 8명으로 늘어나면서 구비구비더라 10단의 경지에 오른다. 자, 이 멘트로 제가 암기를 시켰어요. 한마음으로 1, 마음 읽기. 이수역에서 2, 수행자 상실. 3인이 3, 인과관계. 자, 4인이 4명이 4개의 풍문을 지나 5기를 가지고 5, 기본과정. 6%를 씹으면서 6, 포괄적 수량화. 7수를 지나 7서법기 넘어 8명으로 늘어나면서 8명사화. 구비구비더라. 구비구체적 동사. 10단의 경지 오른다. 10단순 생략. 이렇게 이제 순서와 제목도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저 사람 1번 위반이네, 7번 위반이네, 10번 위반이네, 이렇게만 눈에 그냥 들어와야 된다. 이거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본다면은 1번의 마음 읽기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짐작해서 말을 할 때. 뭐, 사실인 것을 사실로 짐작해 말하면 그건 참 좋은 건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짐작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군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잘 모르는데 이걸 짐작해서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장 형태로 보면 이군요, 뭐인 것 같군요, 당신이 뭐뭐라는 걸 알아요. 자, 이런 형태의 말을 할 때 그게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도전을 해야 된다. 어떻게 도전하느냐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제가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잘못 읽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잘못 읽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자기 자신에게도 도전하라는 거죠. 나는 소심한가 봐. 소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나는 소심한가 봐. 나는 우울증에 걸렸나 봐. 나는 발표 불안증이 있는가 봐. 뭐뭐인가 봐. 이 자체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잘못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소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대인공포증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바로 마음 읽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수역에서 이 수행자 상실. 가치 판단을 할 때 가치 판단하는 주체를 생략하고 말을 할 때 이 주체라는 게 이제 수행자라는 겁니다. 가치 판단하는 그 수행자, 그 주체를 생략하고 말을 하는 경우인데 일단 뭐뭐는 좋아요, 뭐뭐는 옳아요, 뭐뭐는 옳지 않아요, 뭐뭐는 가치가 있어요, 뭐뭐는 중요해요, 뭐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뭐는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맞벌이하는 건 옳지 않아요. 자, 회사에서는 여자가 커피를 타는 게 옳아요. 뭐 이런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 가치가 일반화된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라 주관화된 가치인 경우에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도전을 함으로써 그 가치가 잘못될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콕 찔러주는 거지. 이제 세 번째 이제 3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인의 결과의 관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당신하고 화난 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X에서 Y 하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가 Y 원인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화나게 했나요? 뭐 이런 거죠. 화가 난다고 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화가 나는 게 원인이고 죽는 게 결과다. 그럼 화난다고 다 죽나? 이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난 것이 죽게 만드냐 이 말이지. 이렇게 이제 따져 물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X에서 Y 하느냐. 그렇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문등식. X는 Y를 의미한다. X는 Y다. 이렇게 이제 별개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인 같은 등식이 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를 복문 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가 y를 의미할 수 있느냐, x 한다고 다 y가 맞냐 뭐 이런 걸 질문해야 돼요. 뭐 아마 교재에도 이런 예문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오늘도 약속을 어겼네요. 당신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약속 어긴 거하고 좋아하지 않는 게 관계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과 약속하고 어긴 적이 없느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당신 나한테 화를 내네요. 당신 나를 좋아하지 않군요. 화내는 거하고 좋아하지 않는 게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화낸 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5번에 이제 기본 과제가 뭐냐면은 이제 기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 기본 전제가 긍정적일 때는 뭐 받아들이면 되지만 부정적인 기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할 때는 도전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라고 할 때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언제 결혼할까요?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말려들잖아요. 그럼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구체적으로. 자, 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저녁 먹은 이후에 나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저녁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우리 저녁 후식으로 커피를 한잔 할까요? 맥주를 한잔 할까요? 나는 후식에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말려든단 말이야. 네. 제가 후식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교재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그거 알았다면은 나를 그렇게 대접하진 않았을 텐데. 여기 보면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는 최선을 다한 걸 모른다. 그 나를 좀 부정적으로 뭐 대접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했냐? 그가 모른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냐? 뭐 이런 질문을 따져서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 같은 경우는 그 사람 말 안에 들어있는 기본 전제를 일단 끌어내고 그 기본 전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라.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6번의 포괄적 수량아 전부 전무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자 사실 전부 전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부 전무에 해당되는 단어를 활용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할 때 그 아무도가 전무한 거잖아요. 아무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아무도? 네.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그 전부한 것도 아니고 전무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 그 일반화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서법 기능을 보면은 이제 필수성과 가능성이 있는데, 필수성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자기를 강박적인 사고로 몰아넣는 경우인데, 저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돼요. 사실 합격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합격을 해야 된다는 강박적인 사고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합격 반대에 다른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만약 합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저는 밖에서 돌아오면은 5번 손을 씻어야 돼요. 실제 강박증 뭐 환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밖에서 돌아오면은 5번은 무조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질문하는 거죠. 5번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나요? 다 죽진 않겠죠. 다 죽지 않으면 큰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네. 그러면 5번 굳이 손 안 씻어도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5번 손을 씻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손을 씻는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 강박증 환자들 그런 게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이 중요하고, 이제 그다음에 가능성의 스포 기능에 보면은 나는 공부를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할 때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무엇이 공부를 할 수 없게 막고 있느냐, 이 장애물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어떤 가능성의 저편, 긍정적인 면을 이제 생각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반화에 빠져 있는데, 그 무엇이 결혼할 수 없게 막고 있죠? 그 장애물. 저는 얼굴이 못생긴 거죠. 그래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 다 결혼을 못했을까요? 얼굴 못생긴 사람 중에 결혼을 잘한 사람 없을까요? 옛날에 바보 온달처럼. 바보 온달은 얼굴도 못생기고 바보였잖아요. 네. 근데 평강공주랑 결혼했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예,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아기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인생이 더 행복해지겠죠. 아, 그러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네.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사고를 할 때 무엇이 할 수 없게 막고 있느냐,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장애물에 대한 파괴, 장애물에 대한 파괴를 시키고 할 수 있을 때의 이제 그 가능성의 저편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질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질문 다음에 이제 8번이 이제 뭐냐면 명사화죠. 네. 명사화. 명사화는 이제 원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과정 출신인데 동사가 과정이 명사로 바뀐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질문할 때 그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서 질문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 우리 관계는 끝이야 할 때 관계를 관계하다라는 동사로 바꾸면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있죠? 자, 병원에 갔는데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간암 말기 명사하잖아요. 네. 간암 말기를 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간세포에 암세포가 많이 있다. 뭐 간세포에 부적절한 세포가 많이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제 간세포 중에 부적절한 세포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일단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꿀 수 있죠. 네. 저 우울증이 걸렸어. 우울증 명사하잖아요. 우울하다에서 우울증이 된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울하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제 명사화를 과정이나 동사를 바꿔서 질문하는 순간 어떤 고정된 느낌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고정된 느낌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변화할 수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가능성이 커진다. 그 다음에 구비구비도라 이제 비구체적 동사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비구체적인 막연한 말을 하면서 책임 회피구실을 하죠. 나는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가 나를 무시했어요. 그럼 난 책임이 없고 나는 피해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묻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당신을 무시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무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겠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친구들이랑 술 먹다 보니까 늦게 들어왔네. 그러니까 마누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이랑 어디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도 이야기해야 되고 술집도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술을 마셨는지 술 안주나 뭐 술명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하다 보면은 와이프가 또 질문하겠죠. 그렇게 비싼 술을 왜 마셨어?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친구를 만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짜증나기 싫으니까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친구들이 술 마셨어라는 말로 끝낼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상담할 때도 같은 맥락인데 부부관계 힘들어요. 부부관계 그냥 힘들대. 그 본인 잘못도 있는데 그럼 따지 물어야죠. 구체적으로 부부관계 어떻게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편한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따지 묻다 보면은 남편 책임도 있지만 본인 책임도 드러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10번의 단순 생략. 단순 생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일반적인 어떤 단순 생략은 감정, 기분 상태를 드러낼 때 어떤 대상이나 이제 어떤 사물을 밝히지 않고 뭐뭐에 대해서 화가 난다, 뭐뭐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 뭐뭐에 대해서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러냐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네. 나 짜증이 나. 무엇에 대해서 짜증이 난다는 말씀이죠. 나 화가 나.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감정의 대상을 질문해야 된다고. 10-2번에 보면 참조색인의 권력. 자, 참조색인이라는 거는 그 구체적인 사람이나 일을 밝히지 않고 일반화시켜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 그것들, 뭐 젊은이들, 그것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그 사람들이 지금 구체화된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질문해야죠. 구체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요즘 하는 일이 되게 힘드네. 하는 일 지금 대상이 지금 막연하죠? 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데요? 이런 질문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3번에 비교 생략. 비교 대상을 밝히지 않고 매우 무모하다, 너무 무모하다, 아주 무모하다, 더 무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엇에 비해서 그러냐 질문해야 돼요. NLP 수강료가 비싸요? 자, 무엇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씀이죠. 요즘 너무 힘이 빠지네요. 어느 시기와 비교해서 힘이 빠진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교 대상을 밝혀라. 제가 한 15분 정도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뭐 이해가 다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빨리 하시네. 이해 다 되셨어요?